X다리 원인과 교정, 외만슬, 즉 X다리도 O다리 못지않게 많은 분들의 걸음 형태입니다. X다리와 O다리 3의 걷는 형태나 신체의 정열 상태를 비교해 보자면 O다리 3은 발아치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X다리는 발아치가 무너지고 평발인 경우가 많습니다. O다리 3은 뒤꿈치 닿기가 약하고 앞발을 휘둘러 착지를 하지만 X다리는 처음부터 발 안쪽으로 발닿기를 하고 발대기도 발 안쪽으로 떼거나 발의 중족골두 부분으로 떼고 나갑니다. X다리는 팔자걸음이 많지만 O다리 3은 역팔자걸음이 많습니다. 보행 시에도 O다리 3은 무릎을 굽히고 골반이 전방 회전된 상태로 걷지만 X다리는 무릎을 펴고 골반의 후방 회전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 차이는 골반과 대퇴골의 각도 문제로 보입니다. O다리 3은 무릎에 문제가 많고 X다리는 발과 발바닥에 문제가 많습니다. O다리 3은 허벅지 안쪽이 약간 빈약하지만 X다리의 허벅지 안쪽은 정상이거나 도톰한 경우가 많습니다. X다리는 보행 간격이 넓어서 체중 중심 이동에 대한 부담이 많고 골반 움직임도 커 엉덩이 처짐, 승마살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고, 유전적, 선천적, 신경학적, 호르몬 문제 등으로 인한 X다리의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X다리도 O다리와 마찬가지로 4단계로 나눕니다. 3. 4단계는 교정이 오래 걸리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X다리의 원인과 교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 번째 원인은 평발입니다. 뒤꿈치가 바깥을 바라보며 발잡기를 하게 되면 평발이 됩니다. 평발이 되면 발잡기를 할 때 뒤꿈치 외측으로 닿지 못하고 안쪽 발바닥이나 뒤꿈치 안쪽으로 땅을 딛게 됩니다. 정상적인 발잡기는 뒤꿈치 외측으로 땅을 디디면 정강뼈가 외회전된 상태에서 발뼈들이 하나의 뼈로 체중을 받아낸 후 발뼈들이 평평해져 체중을 발바닥으로 전해주는 것이 순서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정강이 뼈가 안쪽 회전되면 뒤꿈치 뼈 위에 목말뼈는 회내, 엎침되고 안쪽으로 이동되어 족근골의 축, 주상골축과 뒷방골축이 평행하게 되어서 발의 뼈들을 평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평발인 사람들은 처음 발닿기 하면 뒤꿈치가 바깥으로 누워있어 정강이 뼈가 발 안쪽으로 회전되고 체중 중심은 무릎뼈의 외측을 통과하고 발의 안쪽에 작용하게 되면서 발 사이가 넓어지는 X다리가 됩니다. 허벅지의 안쪽 근육과 다리의 장단지근의 안쪽 머리, 가자미근의 일부가 발의 힘을 대신해서 체중을 받아냅니다. 여성들 중에는 평발이어서 발의 뼈들을 이용하지 못해 다리 근육의 힘으로 무릎 아래와 발을 들어 올리는 형태의 보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비만의 문제입니다. 비만은 몸 전체를 살찌게 만듭니다. 당연히 허벅지 내측도 살찝니다. 슬건근, 슬개근, 햄스트링은 허벅지 뒷근육의 같은 이름입니다. 햄스트링은 4개의 근육이 합쳐진 근육입니다. 페리 박사는 안쪽 햄스트링이 외측 햄스트링보다 50% 더 크다고 말합니다. 비만이 되면 허벅지를 안으로 돌리는 단내전근, 장내전근, 대내전근 3개의 근육도 부피가 커집니다. 정상적인 보행 간격은 5에서 13cm입니다. 이 범위를 넘어서면 체중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비만이 되면 허벅지 안쪽 근육의 비대로 무릎은 벌어지고 발과 발 사이가 벌어지고 체중 중심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몸은 보행의 안정을 위해 발 안쪽으로 발딛기를 하고 좁은 보행 간격을 위해 모아진 무릎과 늘어난 체중은 무릎의 외측에서 발 안쪽으로 작용합니다. 이로 인해 발아치를 받치는 근육은 늘어나고 발아치가 내려오면서 평발이 되고 양발 사이는 점점 넓어져 X다리가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골반의 문제입니다. 골반의 후방 회전, 내반고, 휴각도의 문제, 대퇴 전경각도 감소의 문제입니다. 내반고는 대퇴골도와 대퇴골 몸체와의 각도를 125도를 기준으로 작으면 내반고라 합니다. 내반고가 되면 무릎이 안으로 모입니다. 휴각도는 대퇴골의 수직축과 정강이뼈의 수직축이 이루는 각입니다. 어떤 학자는 7도, 어떤 학자는 12도 등으로 다양한데 많은 학자들이 12도를 기준으로 말합니다. 12도를 기준으로 12도보다 크면 무릎이 안으로 모입니다. 대퇴전경각도란 대퇴골의 목의 기준과 허벅지뼈 아래쪽의 수평 기준이 이루는 각도입니다. 이 각도도 12도에서 15도 사이가 정상인데 이 각도 이상이 되면 발 앞이 안쪽으로 돌고 이 평균 각도보다 이하가 되면 발은 바깥쪽으로 돌아갑니다. X다리에서는 대퇴전경각도가 평균보다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이 외측으로 벌어집니다. 운동학 책에는 O다리는 골반의 후방 회전하고 X다리는 골반의 전방 회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랜 동안 관찰해 본 결과 이 정리가 반드시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X오다리는 골반의 전방회전이 맞지만 X다리는 후방회전이 많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X다리는 보행 시 무릎이 펴지고 팔자걸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남성의 골반보다 여성의 골반이 둥글고 넓어 무릎이 안으로 모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걷기와 달리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다리3처럼 무릎을 구부려 걷지 않고 무릎을 펴고 걸어 발 안쪽 발닦기가 되어 X다리가 됩니다. 네 번째 원인은 보행기 전의 문제입니다. 뒤꿈치 회측으로 발닦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뒤꿈치가 외번, 즉 뒤꿈치가 바깥을 바라보면서 착지를 하면 자연스럽게 발 안쪽 면이 땅에 먼저 닿게 되어 평발이 됩니다. 발닦기 시에는 체중의 부하를 받아내기 위해 뼈가 하나의 뼈처럼 단단한 지렛대로 되어 뒤꿈치 회측으로 땅에 닿아야 합니다. 그러나 발닦기 시에 뒤꿈치의 안쪽 면으로 착지하면 뒤꿈치뼈 위에 목말뼈가 엎어지면서 족근골, 즉 주상골과 입방골을 지나는 두 축이 평행이 되고 발뼈들은 평평해져 발바닥과 다리의 안쪽이 체중을 받아내게 됩니다. 따라서 무릎이 모이게 되고 X다리가 됩니다. X다리 중에는 뒤꿈치 회측으로 발닦기를 약하게 하고 체중 중심을 빠르게 발 안쪽으로 옮기지만 보행의 타이밍이 늦어져 발떼기 시 정강이뼈가 안쪽 회전된 상태에서 발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X다리는 중족골두로 떼기도 하고 또는 앞발을 한 번 더 비벼서 추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다리3처럼 앞발을 휘돌려 디딘 후 앞발 회측으로 떼지는 않습니다. 보행에서 뒤꿈치의 어느 부분으로 딛고 앞발의 어느 부분을 떼고 나아가느냐에 따라 다리 근육의 비대나 뼈의 형태도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보행 시 고관절의 각도, 무릎의 각도, 발목의 각도와 체중 이동의 타이밍, 지면 반발력의 관계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신발입니다. 비만한 사람들은 보행에서 발 안쪽으로 발닦기와 발떼기를 합니다.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자주 신으면 안쪽 밑창과 바깥 밑창에 쿠션이 빨리 내려앉게 됩니다. 신발 앞 쿠션이 낮아지면 전족 브레이크를 만들어내는 중족골두 위치가 낮아져 부근의 근육이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발밀기가 부족하게 되고 발 안쪽 닿기의 정도는 심해집니다. X다리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기타 원인들로는 발목을 안정시키는 근육과 인대의 약함, 골반 주변 근육과 인대를 약하게 하는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생활, WRT, 유년기의 비만과 활동 부족 등 아주 다양한 원인들이 사람마다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X다리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평발의 교정입니다. 선천성 평발은 소아비만이나 어린 시절 육체활동 부족으로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아치가 생기지 않았거나 약한 경우입니다. 후천적 평발은 걸을 때는 아치가 생기지만 선자세에서는 발아치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주상골 낙하 테스트에서 1cm 이상 차이는 평발로 규정합니다. 투메니 토사이는 뒤에서 보았을 때 외측 발가락이 많이 보이면 평발로 봅니다. 뒤꿈치가 바깥을 바라보면 평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X다리는 보행에서 발의 움직임과 무릎, 체중 중심 이동에 대한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행할 때 체중 중심이 모아진 무릎의 외측에 작용하여 발의 안쪽으로 작용하면서 발의 아치가 무너지고 X다리로 걷게 됩니다. 평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먼저 바깥으로 누운 뒤꿈치를 안쪽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뒤꿈치 안쪽에 책을 놓고 바깥 뒤꿈치를 바닥에 놓고 체중으로 뒤꿈치뼈의 위치를 세우는 것입니다. 또 평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발의 아치를 들어주는 근육과 골격들, 즉 뼈가 제 위치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1. 발바닥 근육과 족저근막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루나 평평한 곳에서 맨발로 발바닥 아래에 수건, 종이 등을 놓고 발가락과 발바닥만 움직여서 종이나 수건을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하면 족저근막과 그 위에 있는 단지굴근, 장지굴근, 장모지굴근이 강화됩니다. 발바닥의 인대나 근육은 평발이 되면서 늘어나 있는 상태이므로 스트레칭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세라밴드로 발의 아치를 세우는 근육들의 근력을 강화합니다. 전경골근이라 불리는 앞정강근 근력 강화는 발아치에 세라밴드를 걸고 뒤꿈치를 땅에 대고 발을 세운 후 안쪽, 위쪽으로 당기는 훈련입니다. 이때 발가락의 힘을 빌려서는 안 됩니다. 후경골근이라 불리는 귀정강근 근력 강화는 발아치에 세라밴드를 걸고 뒤꿈치를 땅에 대고 앞발을 세운 다음 안쪽 아래쪽으로 당기는 훈련입니다. 이때 발가락의 힘을 빌려서는 안 됩니다. 장무지굴근은 긴 엄지 굽힌근이라 하는데 엄지발가락의 끝마디에 세라밴드를 걸고 뒤꿈치를 땅에 댄 후
세라밴드로 엄지발가락 끝마디를 아래로 당기는 훈련입니다. 가자미근은 장단지근의 안쪽에 있는 큰 근육인데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앞발은 고정하고 바깥을 바라보는 뒤꿈치를 안쪽으로 들어 올립니다. 이 근육들은 발아치를 만드는 뼈에 붙어서 아치를 만드는 결정적인 근육들입니다. 보행이나 발을 잘못 쓰면 이 근육들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져 발아치가 무너집니다. 3. 발아치를 올려 발뼈들을 정위치로 만들어줍니다. 인대는 뼈와 뼈를 잡아주는 역할인데 발에는 뒤꿈치와 주상골을 이어주는 스프링인데 뒤꿈치뼈와 뒷방골을 이어주는 장족저인대, 단족저인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대는 뼈가 제자리에 있지 않는 한 인대는 근육처럼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발의 아치가 제자리를 잡으면 인대는 강화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끈기를 가지고 교정하시면 좋습니다. 1. 아치 서포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발 안에 발아치 밑에 낮은 아치 서포트로 시작해서 서서히 높이를 올립니다. 평발의 경우 딱딱한 재료의 아치 서포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평발이나 신경의 문제로 인한 전족부 통증이 있는 경우는 우선 병원에서 통증을 없앤 다음 중족골 두발을 사용하여 압력을 낮춥니다. 이 교정은 정확해야 돼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반구형 블럭을 사용하여 발아치를 올려줍니다. 반구 블럭을 주상골, 제일설상골 아래에 놓고 받고 올라가 체중으로 누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허혈성 반응과 통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간을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4. 압박붕대, 스포츠 테이핑으로 발아치를 올려줍니다. 압박붕대와 스포츠 테이핑도 약한 피부를 가지신 분은 주의 깊게 사용해야 하며 압박의 강도가 너무 높으면 허혈성 반응이 생기므로 너무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교정 방법은 비만은 발의 움직임을 압박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몸무게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만에 관한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어서 생략합니다. 별도 영상에서 보행과 비만의 관계 그리고 비만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정 방법은 골반의 교정입니다. 앞서 원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운동학책에는 분명히 오다리는 후방회전, 외반슬은 전방회전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X오다리, 즉 오다리 3은 골반의 전방회전이 많고 외반슬, 즉 X다리는 골반의 후방회전이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반이 후방회전이 되면 대퇴골의 대전자가 상대적으로 뒤쪽으로 가게 되어 발의 위치가 밖으로 돌게 됩니다. 대퇴내반고, 추각도, 대퇴골의 전경각도는 눈으로 측정하기도, 교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반의 후방회전은 어느 정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꾸준한 근육 스트레칭과 강화 훈련은 골반 후방 교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워서 등을 바닥에 대고 다리를 벽에 기대거나 더 큰 각도로 골반 각도를 줄여 스트레칭하는 방법입니다. 골반을 잡고 있는 햄스트링과 좌골 대퇴인대를 최대로 늘려줍니다. 이때 무릎을 굽히면 안 됩니다. 이런 동작들은 둔근과 골반 주변 근육들도 같이 스트레칭하게 해줍니다. 그런 후 약해진 둔근과 골반 후방 근육도 같이 강화하면서 골반을 앞으로 돌리는 근육인 메테사두근, 우리 용어는 넙다리네 갈래근인데 여전히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어려워. 저는 아퍼벅지 근육이라 부릅니다. 골반 후방 근육의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의 길이를 충분히 늘린 후 아퍼벅지 근육과 골반 굴곡근들 그리고 인대를 강하게 해주는 운동을 해서 골반을 중립의 위치로 만듭니다. 네 번째 교정 방법은 기본 보행을 충분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X다리는 발뼈를 이용하지 못하는 보행을 하기 때문에 발아치를 세우는 근육들을 이용한 보행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X다리는 보행 시 뒤꿈치가 밖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발 닿기를 합니다. 뒤꿈치 외측 닿기를 통해 체중을 발뼈가 받아내는 연습을 중점적으로 하고 체중 중심 이동에 대한 몸의 느낌을 알아가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본 보행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본 걸음은 몸의 힘을 모두 뺍니다. 어떤 동물도 걸을 때 힘을 주지 않습니다. 눈은 앞을 바라보고 상체와 골반을 바로 세우고 손은 자연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주먹을 쥐면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손도 팔도 자연스럽게 내리고 흔드는 정도는 몸통의 앞뒤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골반의 회전은 4에서 10도 정도 내에서 돌아갑니다. 이 정도의 각도는 우리 눈에는 크게 움직임이 없는 정도입니다. 골반이 돌아가는 것이 보이는 것은 몸이 흔들린다는 증거입니다. 체중의 중심이 상하좌우 5cm를 넘어선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을 처음 땅에 내려놓을 때는 발 뒤꿈치 외측으로 1cm 정도 부드럽게 자유낙하합니다. 이때 골반의 각도는 20도에서 30도 정도 굴곡되며 무릎은 거의 직선으로 펴집니다.
완전 180도까지는 안 됩니다. 다리가 체중을 지지한 직후 무릎은 충격 완화를 위해 무릎은 자연스럽게 약간 굽혀집니다. 그 후 체중은 앞발의 안쪽에 중족골두에 오고 발은 약간 회내가 됩니다. 회내란 약간 발이 엎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반대편의 상체와 골반의 회전, 디딤발의 자연스러운 뒤꿈치 들기를 통하여 정강이 뼈는 바깥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 후 네 발가락과 마지막에 엄지발가락을 통해 발을 떼게 됩니다. 우리는 걷는 중간에 항상 보행의 간격, 즉 뒤꿈치와 뒤꿈치 사이의 거리는 5cm에서 13cm를 유지해야 한다. 이 간격은 무릎과 무릎이 거의 스치는 수준입니다. 걸음은 엄지발가락 기준 11자 걸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장단지의 근육들이 제자리에서 역할을 해 장단지가 굵어지지 않습니다. 마사이족들의 장단지와 같이 됩니다. 체중을 지지하는 다리가 입각기의 50%일 때 유각기 다리가 가장 가까이 왔을 때부터 뒤꿈치 들기가 정확히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근육이 정확히 쓰이고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고 바른 탄력을 얻습니다. 그러면 힘들이지 않고 보행을 하게 됩니다. 이 기본 걸음은 매스컴의 바른 걸음과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싶은 사람들은 팔을 구부리고 걷는 파워워킹이나 빠른 걸음, 보폭 10cm 크게 걷기 등으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보행은 바른 자세와 기본 보행의 원리를 알고 해야 합니다. 기본 걸음을 알고 걸으면 10km를 한 번에 걸어도 에너지가 고갈되어 피곤하기는 하지만 아픈 곳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교정은 신발의 교체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비정상 보행의 많은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신발에 문제가 관여합니다. 특히 X다리 중에서 비만이신 분들이 신발 앞쪽의 중족골두 부분이 움푹 꺼진 신발을 계속 신으면 X다리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또한 발가락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신발을 피하시고 뒤굽이 높은 신발은 체중을 옮기는 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X다리는 신발 밑창의 안쪽이 많이 닳게 되는데 다른 신발은 교체하시거나 밑창을 덧대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X다리의 정도나 보행에서 관찰되는 문제에 따라 약간씩 교정의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같은 사람이 없듯 걸음도 같은 사람이 드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비정상 보행은 여러 가지 원인이 많지만 자신의 걸음걸이 때문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70kg의 남자가 1.6km를 걸으면 63톤의 무게를 받는다고 1982년 만이란 분이 밝혔습니다. 우리는 걸음을 대충 걷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의 걷는 행위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많은 무게가 실린 운동입니다. 헬스장에서는 작은 무게를 들 때도 호흡과 자세를 조절하지만 걸을 때는 아무도 호흡이나 자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비정상 걸음은 체중과 지면 반발력, 그리고 비정상 걸음에서 오는 다양한 힘의 배열들이 틀어져 생기는 현상입니다. 비만의 문제도 어쩌면 보행과 같은 행동에서 발생하고 에너지 과잉의 문제와도 관련이 될지도 모릅니다. X다리의 교정의 순서는 먼저 기본 보행을 연습하면서 특히 발 닿기 시의 뒤꿈치의 정렬, 아치를 올리는 근육들을 충분히 사용하면서 아치 서포트와 압박붕대 이용으로 발아치의 뼈와 인대를 복원을 합니다. 또한 근육운동과 골반의 교정을 병행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